1월이 아니고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 시황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2월 22일 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어오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부탁합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잘 들리시나요? 하울링 없나요? 네. 자, 월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금요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5일이면은 올해가 끝나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더 들어오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두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면 1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입력 부탁드립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안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 내년 농사를 마치게 됩니다. 망치게 됩니다. 망치게 됩니다. 어부가 되는 거예요. 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부가 되지 말고 농사꾼이 됩시다.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농사꾼. 망치는 어부가 되지 말고 수확을 하는 농부가 되자. 내년의 컨셉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목소리 작다 그러시는데 목소리 어때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도 목소리가 작은가요? 자, 들어오신 분들, 입장하신 분들 1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가 보네요, 다들. 잘 안 들어오시네요, 아직.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우지수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볼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저 멀리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차트에서. 이게 월봉이거든요. 다우지수의 월봉입니다. 2008년도 이때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09년도를 거치면서 6,469, 6469까지 하락을 했던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거의 조정 없이 왔어요. 거의 조정 없이 캔들 파고들지 않고 캔들을 지지 삼아서 더 올랐고 또 캔들 아래 빠졌다가 캔들 위로 올라서서 더 갔죠. 이 후행 스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후행 스팬의 모습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후행 스팬이 캔들과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은 캔들 가까이 옵니다. 이게 이격이라는 거예요. 이격 버리는 거예요. 간격을 버리는, 간격을 벌려가는 것을 이격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격을 벌리면 이격을 좁힙니다. 이격을 벌리면 이격을 좁히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자, 이격을 벌리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타고 가고 또 캔들을 깼다가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캔들 아래로 빠지면서 또 아래쪽에서의 이격을 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융위기 때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다시 캔들을 다가오죠. 그럼 다우지수가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캔들 위에서 움직였죠. 2008년도 이후부터 쭉 보시면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캔들 아래로 빠졌던 것은 코로나 때 딱 그때는 이제 다들 특수 상황이라고 하죠.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위력으로 한번 빠졌다가 급하게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년 동안의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에 머물렀던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역사상 한 10년 정도의 텀을 두고 캔들 아래에 머물지 않은 경우가 주기적으로 봤을 때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바닥에서 6,500대, 6,400대부터 36,000대까지 5배에서 6배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다우지수만큼 우리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900선이 깨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도 3,300대 갔었죠.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배, 3.5배 정도 올랐는데 다우지수는 무려 거의 6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한 사람들은 그 사기만 하면은 돈을 번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그랬던 거예요. 10년 동안 주식을 매수하면 다 돈을 벌었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올렸던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유동성이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저금리 시대가 펼쳐지고 유동성으로 끌어올렸죠. 끌어올렸고 한번 매듭을 짓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 끌어올렸고 여기서 확 무너졌던 것은 코로나. 근데 유동성을 회수하는 내용이 나온 게 이때거든요.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럴 때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 발생했을 때 회수를 했을까요? 아니죠. 다시 또 풀었어요, 돈을. 금융위기 때도 그 이후로도 계속 돈을 풀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언젠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냥 매듭을 짓고 그냥 이 정도 하락하고 또 상승하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서 이상적인 움직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냥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또 이격을 벌렸다가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데, 근데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승, 추세를 그었을 때의 상승의 흐름, 이 흐름을 크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코로나죠.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면은 시장을 판단하기도 쉽고 또 대응하기도 쉬운데, 코로나 때 바로 이런 이상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확 빠졌고 확 올렸다. 그리고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동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회수하는 시기입니까? 이것만 보자고요.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돈을 회수하는 상황이냐고.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진 거잖아요. 이 빚을 졌는데 더 빚을 질 것이냐? 아니면 회수를 해서 빚을 갚을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이 금리 인하 시기입니까? 금리 인상 시기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가 흐름에서 이 중심이라는 이 자리를 넘나들었죠. 코로나 때 한번 깼다가 올렸고, 그 다음에 또 깼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중심을 향해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깼을 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우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 월봉에서 한번 올렸는데 10월 11일 2개월 올렸죠. 10월 11월 올렸는데 이제 12월 빠지고 1월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ABC의 형태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올려주고 더 가면은 고점을 넘어서는데 산타랠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음봉의 모습을 만들었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겠는데,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답을 주세요. 지금 유동성 공급입니까? 유동성 회수입니까? 아, 유동성 공급입니까? 유동성 회수입니까? 아, 답을 주세요. 답글로. 그러니까 유동성까지 붙여서, 왜냐하면 방송을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톡창에도요. 우리 카톡창에도 글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방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유동성 공급인지 유동성 회수 시기인지. 자,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유동성 회수의 시기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각국에 펼쳐졌던 그 유동성을 이제 미국으로 회수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죠. 이거 하나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동성 회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우지수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파동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파동은 있잖아요. 5개의 파동으로 간다고 하죠. 상승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이게 정상 파동이에요. 그리고 3파가 항상 가장 깁니다. 3파가 길어요. 그래서 3파를 기준으로 상승이 남았는지 하락이 남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상승 파동이 이렇게 가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5파가 3파보다 짧아야겠죠? 짧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파동의 연장입니다. 파동의 연장을 뜻하거든요. 이 파동과 이 파동의 길이가 같거나 길면 파동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상승이 더 남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보여도 상승이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수를 보거나 선물을 보거나 할 때
이런 파동을 보면서 상승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뭘로? 3파의 연장을 보면서. 상승 파동의 3파의 연장. 이것을 하나의 파동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파동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다우지수가 파동을 그려갈 때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1파, 2파, 3파, 4파에서 짧게 5파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보다 여기가 길어졌네.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요? 하락 쪽에서는 하락이 더 남았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파동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하락 파동이 남았네. 그럼 여기서 끊을 것이 아니라 그냥 홀딩해서 수익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을 할 때 여기 3파가 연장됐다고 했죠. 연장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락이 끝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봤을 때 하락이 끝난 거예요?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줄 때 전저점을 깨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 3파동이 연장이 됐으니까. 여기 3파동이 연장이 돼서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되는 거예요. 3개의 파동. 네 번째 상승.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파동이 남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저점을 깨고 완성을 했다. 하락 파동을 완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상 파동이 된 거예요. 1, 2, 3, 4, 5 크게 보게 되면 1, 2, 3, 4, 5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파의 저점을 살짝만 깨고 5파동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선물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파동이 굉장히 유용해요. 선물을 판단할 때. 지수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전저점을 여기서 깬 겁니다. 깨서 5파동을 완성한 거예요. 자, 5파동을 완성했으면 이제는 상승파동이 또 나오죠. 상승파동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상승파동이 나오는데 자, 1파, 2파, 3파, 4파, 5파동. 자, 여기서 봤을 때 길이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3파라고 예상되는 자리의 길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길까요? 1번이 길었을까요? 2번이 길었을까요? 이걸 빨리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1번과 2번을 딱 계산해 보는 거예요. 1번이 길었을까요? 2번이 길었을까요? 1번이 길었을까요? 2번이 길었을까요?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해요. 이 지수의 흐름을 볼 때에 계산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수를 체크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죠? 여러분 저는 계산기를 가지고 자꾸 두들겨 봐요. 이게 상승이 남았나 하락이 남았나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되냐면 자 1, 2, 3 여기죠? 여기 저점이죠? 30206 그 다음에 여기 3307을 3307을 30206 3307을 3020 3307을 빼기 30206 30206 하면 얼마예요? 2865 2865죠? 그럼 2865인데 여기서 여기하고 계산했을 때 2865가 넘어가면 이제 파동이 연장된 거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여기 34589 34589 31727 34589 31717 34589 빼기 31727 31727 어때요? 아까 2859에서 2862 1번이 길어요? 2번이 길어요? 몇 포인트 길었습니까? 몇 포인트 길었어요? 2번이 몇 포인트 긴 겁니까? 적어보세요.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앞에 1번이 2859 차이가 났고 뒤에 2번이 286이에요. 2859, 286이. 3이라 적지 마시고 포인트로 적어주세요. 3포인트 차이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에서 방송에 실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포인트 차이는지 얘기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그렇죠. 3포인트 차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파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고 놀라운 겁니다. 1파, 2파, 3파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거의 같은데 3포인트 차이예요. 3포인트 차이로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뭘 봐야 된다고요? 아, 눌러주더라도 한 번은 올라가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주더니 살짝 또 오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락을 할 때도 깊은 하락 이후에 반등, 그 다음에 전저점을 살짝 깨고 파동 완성, 그 다음에 상승 파동도 어떻게 됐어요? 3파동이 연장됐더니 연장되고 나서 하락을 하고 살짝 더 올려서 이 5파동을 딱 완성을 하죠. 이 5파동, 상승 5파동이 완성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연장이 되는지,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전고점을 넘어설까 안 넘어설까 판단하는 근거, 이것이 바로 파동의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하락 파동에서도 3파동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번 상승 파동에서도 상승 파동이 연장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넘어서서 이 5파동을 완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5파동이 완성이 됐어요. 상승 파동이.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러면 이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다 그러면 이해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파동에 대해서 조금 눈이 열리시나요? 그럼 파동 탁 이렇게 적어주세요. 파동 탁 이해되셨으면 탁은 무릎을 치는 겁니다. 파동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동 탁 이렇게 적으세요. 마동탁이 아니라 파동탁입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 상승 파동에서도 파동의 연장을 확인했고 상승 파동에서도 파동의 연장을 확인한 거예요. 자, 파동 연장이 돼서 5파동이 완성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파동이 완성이 될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을 할 때요. 이 파동을 깨는 게 있고 파동의 연장을 판단을 할 때 여기서 3파가 이렇게 더 길어지면 이게 연장이라고 했죠. 상승 파동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살짝 뺀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완성을 한 거잖아요. 파동이 완성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에 이런 2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이거거든요. 마디라 그래요. 이런 걸 마디라 그래요. 파동의 마디. 꺾이는 자리들이 마디거든요. 우리 대나무를 보면은 매듭이 지어진 자리 있죠. 마디라, 거기를 마디라 그러죠. 이런 마디의 자리들을 건드리는 것은 파동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의 파동이 전개될 때 여기서 하락 파동이 전개될 때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마디를 깼어요. 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때 또 왼쪽에 마디를 깨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자리 한 번씩 깰 때마다 이제는 완전히 하락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디 자리를 터치할 때마다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전개될 때 여기가 마디 자리겠죠? 여기 하나 마디 자리. 그 다음 여기가 또 마디 자리겠죠? 이런 자리가 마디 자리라고 했죠? 여기가 마디예요. 그런데 하락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쭉 하락하면서 여기 마디 자리 건드렸죠? 그쵸? 여기를 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반등 주죠? 좀 반등이 지난 밤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다음 자리 어디예요? 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건드리면 여기 전저점을 다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마디의 원리.
마디 자리를 건드릴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 여기 마디를 건드렸다. 그 다음 여기를 건드린다. 그 다음 여기를 이제 깨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락 파동 완성, 상승 파동 완성, 그 다음에 다시 하락 파동의 전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파도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파동을 타는 것과 같다. 다우지수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다우지수가 깊은 하락 이후에 마디 자리를 넘어섰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마디를 테스트했다는 것은 이제 아래로 간다는 신호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다우가 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이 연장될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디의 자리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문율이에요. 파동에 있어서 마디 자리를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하락을 약간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치고 가면 파동이 연장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깊은 하락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의 움직임, 상승의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끝났는지에 대한 판단, 이것을 파동의 흐름으로 판단을 한다. 자, 파동에서 중요한 거 뭐냐? 파동에서 중요한 거 정상 파동이냐, 또 파동의 연작이냐, 쐐기형 파동이냐, 그리고 마디 자리를 터치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할까요? 파동에서 중요한 것들, 정상 파동, 쐐기형 파동, 파동의 연장, 마디의 터치. 자, 지금 들으신 거 기억나시는 분들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적어주세요. 뭐였어요? 파동에서 중요한 것들. 그렇죠. 우리 성속세통님이 공부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파동에서 중요한 것들, 정상파동, 쐐기형파동, 파동의 연장, 마디오 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맞아요. 옐리님도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수제자들답습니다. 옐리님, 상속세통님 두 분 다 공부를 잘했어요. 써니케임도 마찬가지예요. 정상파동, 쐐기형파동, 파동의 연장, 마디오 터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5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원래 파동에서 중요한 거가 5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파동에 대한 안내를. 제가 일목균형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파동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는데, 오늘은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생각 안 나요. 다음 이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볼게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예. 파동에 대한 거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하나가 생각 안 나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 파동에 대한 판단, 쐐기형 파동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파동의 연장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마디의 자리를 깨느냐에 대한 분석.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가 생각 안 나면요, 잠 못 자요. 그게 뭐지? 오늘 잠자기는 글렀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지를 받는, 일봉상에서 3중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3봉 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봉 지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지금 나스닥은 추세가 없죠. 다우하고 좀 다르죠. 다우는
정상 파동을 보여줬어요. 하락 5파동, 그 다음에 상승 5파동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우와 나스닥이 좀 다르죠. 다우와 나스닥이 좀 다른데요. 자, 다우 지수는 30개의 종목을 가지고 지수화를 시켰죠. 대형 종목 30개. 30개가 대표성을 띨까? S&P 500은 500개죠. 500개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뭐죠? 100개죠. 100개 종목이에요. S&P 500이 종목 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것 차원에서 다우지수는 큰 흐름에서의 대형주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 S&P 500, 나스닥은 중소형 종목들의 흐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림이죠. 네, S&P 500을 볼까요? S&P 500을 잠깐 보게 되면 파동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목균형편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S&P 500은 정직합니다. 구름층에 와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고 여기 구름층 와서 또 조정을 받는 거고 일목균형표와 파동 두 개만 알아도 방향성을 제대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S&P 500은 이렇게 구름층 상단 저항 또 여기 구름층 상단의 저항 또 구름층 상단 저항 딱딱딱딱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고점에서부터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딱딱딱 지켜가고 있죠. 저 자리에 올 때마다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아주 특이한 흐름으로 움직였어요. 추세가 뚜렷하게 없는데 잘 보세요. 여기 올리고 내리고. 자, 파동의 근거를 본다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자, 여기서 마디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마디 올렸을 때 마디 건드리면 되는데요. 정상 파동의 경우는 건드리면 안 되죠. 이렇게 가죠. 다우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다우가 이런 식으로 갔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S&P 500의 그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디를 건드리죠. 하락했다가 하락할 때 건드리죠. 왼쪽 건드리죠. 그 다음 또 올랐어요. 마디 여기 건드렸을 거예요? 안 건드렸어요? 한번 체크해 보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 고점이 3911 하락했을 때 저가가 3906 건드렸죠. 여기 이런 거 건드렸잖아요. 그쵸? 이런 거가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설명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네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S&P 500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파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눈치껏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파동을 얘기하고 있는지 눈치껏 답을 줘보세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S&P 500에서는 제가 어떤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지 눈치껏 아시는 분은 답을 올려보세요. 마디 터치. 그러니까 마디 터치가 무엇으로 좀 연결되고 있느냐고요. 역시 우리 상속세 독립 쐐기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쐐기형. 자, 쐐기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쐐기형 볼까요? 마디를 터치한다는 거. 이렇게. 자, 쐐기죠? 이렇게 계속 쐐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여기 마디, 여기 마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마디. 이렇게 쐐기형이 만들어진다. 쐐기형은요, 쐐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제가 전에도 언급을 드렸어요. 쐐기형 파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쐐기형이 만들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쐐기형 파동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저점을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쐐기형 파동이 나올 때는 전저점을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쐐기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쐐기형 파동은 뭘까요? 자, 무공님, 쐐기형 파동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하락은 맞는데, 자, 파동의 근거로 쐐기형 파동은 파동의 출발점을 깬다. 뭐라고요? 자, 쐐기형 파동은 어떤 거다? 자, 쐐기형 파동은 어떤 겁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어 주셔야죠. 파동의 출발점을 깬다. 쐐기형 파동은 파동의 출발점을 깬다. 그겁니다. 그래서 쐐기형이 나왔어요. S&P 500에서. 그래서 이게 파동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제 하락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죠. 1, 2, 3. 1, 2, 3로 끝나기가 쉽지 않다.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요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여기. 여기. 반등이 지난번 크게 나왔죠. 오늘 밤에 또다시 반등이 나와서 여기 이렇게 또 올리면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올리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또 마디를 건드리는 거죠. 여기 마디를. 이렇게. 그래서 음, 오늘 밤에 올리면 이렇게 해서 마디를 또 깨면은 이거는 뭐냐면 죽도 밥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추세도 전혀 없고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박스도 박스고 혼돈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우지수는 정직하게 움직였죠. 하락도 상승도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 잘 판단될 게 여기서 이제 또 마디를 깬다? 라고 하면 그냥 모든 추세가 다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전체의 그림에서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것이고 다시 어떤 파동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하락을 할 때 마디를 건드리지 않고 다시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하락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의 움직임 보세요. 나스닥이 상승할 때 어떻게 보여줬나요?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다 9월 말 10월 초에 바닥을 찍고 움직였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보고 1, 2, 3, 4, 5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5인지 전고점을 넘어서는지 잠깐 좀 체크를 해야 되죠. 고점을 넘어서는지 봐야 됩니다. 여기 고점이 11492, 여기 고점이 11546 넘었죠? 여기 고점이 11571.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 항상 퀘스천 마크. 여기보다
여기가 높고 여기보다 여기가 높다. 그래서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이네, 상승 패턴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할 때 마디를 건드렸느냐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예요? 무슨 파동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나스닥이 어떤 파동을 만들었어요? 나스닥도 역시 S&P 500처럼 쇠기형을 만들었죠. 쇠기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깊은 하락을 만들었죠. 이 깊은 하락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여기를 한 번에 깨지 않았을까? 여기를 한 번에 깨지 않고 들어올리죠. 그것은 뭐냐면 올렸다가 내려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쐐기형을 만들면서 파동의 첫 출발지를 깨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는 거죠. 나스닥이. 이해되십니까? 파동이라는 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와 이 파동의 원리,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가도 시장 대응을 할 수 있고 시장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도 S&P 500처럼 구름층이 계속 저항했죠. 구름층 상단이 계속 저항했죠. 여기서 구름층 상단 저항, 여기서 구름층 상단 저항,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오고 여기서 저항,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앞서 두 번은 구름층 상단까지 올리고 뺐어요. 여기서 올리고 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올리지 않고 빼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힘을 좀 더 쓰고 빼면 지지를 받죠. 구름층 위에 잡으니까.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캔들이 구름층을 전혀 못 넘고 있죠. 구름층을 보세요. 구름층이 계속 위에 있죠. 위에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섰다가 구름층 아래로 빠지고 지금 구름층 아래에 있고 또 넘어서려고 하다가 구름층 아래로 빼죠. 그리고 구름층이 계속해서 낮아지지만 계단식으로 펼쳐지고 있죠.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럼 이런 흐름은 뭐예요? 계속해서 구름층 아래에서 구름층의 지배를 받는 흐름이에요. 구름층 지배를 받는 흐름이에요. 일목균형표에서 구름층을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벗어나지 못하고 구름층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후행 스피는 주봉과 월봉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여기에서의 후행 스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산타 랠리요. 이렇게 가면 사탄 랠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탄 랠리라고 표현 안 했는데 일본으로 가면 산타 랠리고 일본으로 가면 사탄 랠리인데 사탄 랠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엘리님이 사탄이라고 했죠? 제가 엘리니 표현을 써먹는 거예요. 산타가 아닌 사탄 랠리가 되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캔들을 넘지 못하는 흐름, 캔들 아래 갇혀있는 모습이 되었다. 이게 아쉬운 거죠. 여기서 보세요. 캔들과 부딪히고 넘어서지 못하고 아래에 있으면서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잘못하면 캔들과 또 멀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행 스팬도 연장으로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행 스팬의 연장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은 주봉의 캔들로 봤을 때는 주봉 캔들로는 이렇게 후행 스팬의 캔들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행 스팬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월봉에서 이걸 또 봅시다. 60일선이죠.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세 번이죠. 세 번이에요. 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세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의 3세판. 3세판은 뭐예요? 위쪽으로의 3세판은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 아래쪽으로의 3세판은 또 역시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10월, 11월 두 번의 지지를 받고 확 올라야 되죠. 두 번의 지지를 받았으니 이제는 올라야죠. 12월 달에 올랐어야죠. 저도 그러길 바랬어요. 12월 달에 아, 이런 그림이면 잘하면 기준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다시 60월선을 터치한 겁니다. 그럼 3세판은 뭐다? 지지의 효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위쪽으로의 저항을 세 번째 부딪힌다? 그러면 저항 돌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번을 터치했어? 그러면 또 이 지지가 무너지는 속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의 후행 스핀 이미 방향성을 정해놨어요. 딱 여기서 월봉 후행 스핀이 방향성을 알려줬다니까요. 이게 약한 고리를 끊고 여기서 상승을 시도했을 때 월봉의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섰을 때 이렇게 갔어야 되죠. 근데 못 갔잖아요. 12월 달에 캔들 아래로 비집고 내려와 버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올라가요? 이 후행 스팬이 어떻게 올라가나요? 1월 달에 여기로? 여기로 간다고요? 아, 어렵습니다. 자, 1월 달에 이 그림이 더 맞는 거겠죠? 이 그림. 저기서 지지를 받을지는 또 봐야 되겠죠. 만은 깨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만 포인트는 깨지는 것이 거의 확실한 그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암울하긴 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서 암울하긴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어디서 급변의 신호를 줬냐면 지난 5일간의 흐름에서 그 급변의 신호를 준 거예요. 이런 신호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요. 5일간 빠지는 거 이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 안 돼요. 3일간 하락을 하고 상승을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렸어야 돼요. 근데 5일간 하락했죠. 돌려도 돌리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 돌리는 것은 내려치기 위한 준비의 시그널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안내 드리는 바가 인버스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죠. 인버스 쪽인데 제가 인버스 쪽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우리 곧버스가 요거예요. 곧버스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241선 지지를 받고 120을 넘어서더니 여기 60까지 온 거예요. 지금 240과 60 사이죠. 240과 60 사이. 그런데 240에서 지지를 받고 120을 타고 가고 있어요. 고퍼스가 이제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을 수도 있고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고름점 상단까지. 현재 3,200원대. 그래서 곧버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00원, 일봉상에서는 3,600원까지 가는 그림이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무언가 타고 있죠. 여기 20주 라인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뭐가 있어요? 요거 240주선 있죠. 120, 120주선을 넘어섰고 60주 넘어섰고 20주 타고 있고 여기는 이제 240주선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세를 그어봤더니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240 라인까지 만나는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곧버스가. 근데 지금 곧버스보다 이 우리나라 곧버스보다 더 좋은 게 요게 있어요. 요게 홍콩이에요. 홍콩 안내 드렸죠. 홍콩인데 10월 달에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급격하게 빠진 거는 항생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홍콩 차트예요, 이게. 홍콩이 이렇게 올랐어요. 홍콩 차트가 참 재밌어요. 이 차트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과연 여기를 넘어설지. 자, 여기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계산기를 해봅시다.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저점 15276, 15276, 여기 고점 18414, 18414, 15276, 18414 빼기 15276, 15276, 3138이에요. 여기 구간이 3138, 3138. 저 까먹을지 모르니까 적어주세요. 3138. 그 다음 여기를 봅시다. 16833, 19926, 16833, 19926, 19926. 그 다음에 요게 16833, 16833, 3093이에요. 그쵸? 3093. 3093도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길지 않죠? 여기 짧아요. 짧아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이 포인트 차가 되면 넘어서면 파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1, 2, 다시 여기서 1, 2 이런 것도 짧은 것도 파동이에요. 파동 3, 4, 5파동 딱 해서 여기서의 그림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뒤가 더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이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빠지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홍콩은 다우 지수를 많이 추종합니다. 항생은 다우 지수를 많이 추종해요. 그렇죠? 차트가 비슷하죠. 다우 지수랑. 우리는 나스닥을 많이 추종하고 나스닥 차트하고 우리 차트하고 비슷하죠. 나스닥 차트와 우리 차트가 비슷하고 홍콩은 다우 지수를 추종을 한다. 다우 지수와 항생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우 지수는 이미 무너지는 그림이죠. 무너지는 그림이다. 그래서 항생이 19926, 19926을 넘어서는지 봐야 되겠지만 19926을 못 넘어가는 한 여기서 21선 지지받고 올랐지만 무너지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생의 인버스도 괜찮다. 삼성 인버스 2X 항생테크. 항생테크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기술주 중심의 인버스 테크가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 주봉에서는 이렇게 삼봉의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한번 빠져도 지지를 받는 자리죠. 그리고 갈 자리는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인버스 공략 괜찮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곧버스도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가는 그림이지 이게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다.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고요. 이전에는 곧버스를 개인들이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죠. 최근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외국인이 2,300억, 기관이 1,700억을 샀습니다. 1,700억을 샀어요. 2,300억, 1,700억을 샀어요. 더 길게 보면요. 개인이 많이 산 구간이 있어요. 두 달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좀 샀죠. 두 달을 보게 되면. 석 달을 보게 되면 더 많이 샀어요.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섯 달을 보게 되면 3천억 샀어요. 개인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보면 개인들이 곧버스에 좀 물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 한 달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다. 그리고 개인이 팔아줬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곧버스를 모아가고 있어요. 사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버스가 일봉상에서는 이제 시험대에 도달했는데요. 이 구름청 상단이라는 시험대. 그러나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 3375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다 할 저항이 없어요. 어디까지? 240주 라인까지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 지수 월봉상에서 여기를 써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를 일단 1차 저점 지지받는 자리로 지난 9월 말에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12월 달에 가는 모습이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렇게 가서 기준선 자리를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상승이 더 열려요. 이 패턴이 이렇게 갔어야지. 이렇게 12월 달에 월봉 기준선을 터치했으면 더 가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돌려버렸죠. 하락의 패턴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럼 이런 패턴이면은 이런 모습이 더 가깝죠. 한번 이 웅덩이로 확 빠지면서 2000포인트를 위협하는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보면, 더 심하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난 코로나 때 저점을 잡는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 이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가 240이었거든요. 240 월선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2000포인트라는 지지 자리. 여기 2000포인트.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락 관성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12월에 흐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자, 하락을 할 때 1월 달에 이렇게 만들었죠. 6월 달에 이렇게 만들었죠. 9월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하방으로 보여줬던 오레우 패턴에서 하방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1월 달에 하방의 크기 같은 색이니까 좀 그런데 1월 달에 하방의 크기의 높이 6월의 하방 높이 9월의 하방 높이 12월에 어떻게 될까? 지금 5거래일 남았는데 올려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9월의 하방 크기만큼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1월 달도 하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5거래일 동안에 저기서 좀 하락이 멈춰주기를 바라야죠. 그래야 종목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좀 주어질 텐데 5거래일 동안에 지난 1일 6, 9월 달에 하방의 크기만큼 길이가 형성이 되면 잘못하면 1월 달에 2000포인트 부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은 종목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12월 달에 만약 이렇게 간다 그러면 1월 달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시장상에서 안내를 드렸고 그러면 인버스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예상 시나리오는 1차 예상 시나리오는 요거고 1차 예상 시나리오 코스피 지수에 이제 1차 예상이 달라졌죠. 1차 예상을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1차 예상 시나리오가 좀 암울하긴 하지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지수가 지수가 하락으로 가는 패턴에서 인버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베팅을 한다는 거죠. 인버스 성격으로 가는 인버스나 곱버스를 공략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봅시다. 원달러 환율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하방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지난번에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하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지지난주에 했나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하방에 원달러 환율이 하방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월봉의 기준선까지 보자고 했죠. 1262원까지.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주봉에서 우리 구름층 여기까지 허용을 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끝난 흐름은 결코 아니거든요. 하락이 깊지만 이걸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월봉에서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고점이 1444원이었어요. 1444원인데 1500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약세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달러 레버리지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와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톡창도 좋고 유튜브 창도 좋고, 지수와 관련된 종목 말고 지수와 관련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파동으로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하락 파동을 보세요. 길이를 재보라 그랬죠. 일봉에서 여기서 1444 만들고 1, 2, 3, 4, 5죠. 5인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주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깊은 하락을 만들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정상 파동이잖아요. 눈으로 봐서 계산기가 필요 없죠. 여기와 이 길이를 계산할 때 계산기가 필요 없고, 눈대중으로 봐도 세 번째 파동이 좀 길죠. 이걸 파동의 연장이 되려고 그러면 세 번째 파동의 길이만큼, 여기만큼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지면은 파동이 연장되는 거죠. 3파가. 이해되십니까? 정상 파동이 다 나온 거예요.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멈추면 정상 파동이 끝난 거예요. 하락 파동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상승 파동 만들기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상 5파동을 완성했다는 것은 하락 파동을 만들기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달러 환율이 정상 파동이었다. 정상 하락 5파동이었다는 거 이해되시는가요? 1, 2, 3, 4, 5예요. 5. 이 세 개의 파동이 소파동으로, 5파동 내에 소파동으로서 5개 파동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디를 터치했죠. 여기 마디. 일봉에서의 마디. 일봉 마디를 터치했다. 그 다음에 파동 하나만으로는 다 체크를 못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일목균형표를 모르고 파동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파동은 모르고 일목균형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방향성 전환과
마침, 하락 마침, 상승 마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어때요? 주봉에서 조금 남은 것처럼 보이죠. 마치려면은 이런 자리를 터치해야 되죠. 구름층 상단, 선행 스팬 원 같은 자리, 이런 자리를 터치하면 좋죠. 그러면 하락 파동이 마무리됐다. 월봉에서는 어때요? 월봉에서 기준선이죠. 기준선이라는 자리,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1262원 여기를 딱 터치하면 하락은 어느 정도 마침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월봉 기준선은 내일쯤 닿지 않을까요? 지금 환율이 1275원이에요. 오늘 저가가 1273원까지 왔죠. 저는 달러를 좀 샀어요. 이렇게 1270원대 달러를 샀는데요. 나중을 위해서 1400원대는 너무 높았고 지금은 좋잖아요. 1270원대는. 오늘 좀 샀습니다. 달러를 샀는데 현물로요. 현물로. 달러 현물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달러를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라 보고 달러를 산 겁니다. 주봉, 월봉 이렇게 하락의 마침이 거의 다가왔다. 하락 파동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상속세 통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한 개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나 환율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한 개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게 되면 불안하시니까 2차 다른 것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또 그려줘야죠. 우리가 바라는 거. 1월 달에 이 그림, 그 다음에 이 그림. 이 그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2차 시나리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2차 시나리오. 이것도 톡방에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시나리오죠. 코스피 지수 2차 예상 시나리오,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 요거. 우리가 바라는 것은 2번이 될 텐데, 전에는 상승을 1번으로 했는데, 지금 하방 쪽을 제 1번으로 바꿨습니다. 하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1번으로 바꾼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방 가능성이 더 농후해서 지금 톡방에는 1차 첫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하방 쪽으로,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상방 쪽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1월, 2월, 1월, 2월 상승에 대해서. 그런데 12월에 음의 크기가 9월만큼의 음의 크기가 나오면 1월 달은 또 추가 하락이에요. 요거를 명심하고 가세요. 5거래일 남았습니다. 금,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쉬어요. 30일은 거래를 안 합니다. 30일은 거래를 안 하니까 29일 날까지 5거래일 동안에 음의 크기가 커지면 1월 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줄이든지 아니면 인버스 성격이 강한 인버스로 옮기든지 또 인버스 성격의 종목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1, 2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다릴게요. 혹시 질문이 있는지 지수에 대한 질문, 종목에 대한 질문 말고 지수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12월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이렇게 되면 120월선이라는 자리,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 거기가 이제 2250포인트거든요. 2250포인트까지 안 오길 바라야 돼요. 2250포인트가 오게 되면 1월 달에는 2000포인트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인사하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인사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